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로 과배란 유도 등의 반응이 좋지 않은 분들을 저반응군이라고 하는데 약 5에서 20%의 난임 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체친 환자 수가 적어서 수정 및 분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되고 환자분들도 이러다 난자가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 방법을 다양하게 바꿔도 보고 여러 주사나 약들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오늘은 그런 방법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난소 기능 저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난소 기능 검사 결과 기능 저하, 난소 예비력 감소의 고위험군, 난소 저반응의 과거력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만족하면 난소 기능 저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난소 기능 검사 결과 비정상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생리 초기 초음파상 양쪽 난소의 동남포 수가 6개 이하일 때, 난소 나이 검사 1.0 이하일 때, 난포 자극 호르몬이 12mAh/ml 이상일 때입니다. 두 번째, 난소 예비력 감소의 고위험군으로는 나이가 40세 이상, 터너 증후군, 난관 손상, 자궁내막종, 난소 낭종 수술 과거력이 있을 때, 항암 치료 과거력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난소 저반응의 과거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전 주기에 난포가 3개 미만으로 자라서 주기가 결국 취소된 경우나 과배란 주사를 150단위 이상 맞았는데 난자가 3개 이하로 나올 때입니다. 네, 이에 관한 17건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을 보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림처럼 빨간 세로선을 기준으로 푸른 점들이 왼쪽으로 치우치면 단기나 장기요법,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기량요법이 더 결과가 좋다고 볼 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방법으로 과배란 유도를 하던 난자 채취 개수나 임상 임신율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체외 수정 시술을 하는 여성 중 만 40세를 초과하거나 난소 예비력이 좋지 않은 과거력이 있거나 난소 기능 검사 결과 난소 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작위 배정 임상 실험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면 과배란 주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을 경우 임상 임신율을 살펴보면 오른쪽 위 빨간 동그라미가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세로선에서 오른쪽, 즉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고요. 하단 동그라미는 분만율인데 역시 주사를 맞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좋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되면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맞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세 가지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을 보면 임상 임신율, 분만율은 패치를 사용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과배란 주사 맞기 5일 전부터 하루 1kg당 20마이크로그램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뇌하수체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로렐린 주사를 맞다가 생리를 시작하면 생리 2, 3일째부터 테스토스테론 패치를 12시간 간격으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의 여성이라면 1200마이크로그램, 즉 1.2mg이 필요합니다. 1시간에 대개 패치에서 0.1mg이 방출되니까 미리 밤 9시 붙이면 다음날 아침 9시, 즉 12시간이 지나면 하루 양이 흡수된 것으로 그날 밤에 또 패치를 붙이는 식으로 5일간 사용하고 호르몬 패치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과배란 주사를 맞는 방법의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해서 이전 주기에 아예 난자 채취가 안 되거나 반응이 없어 취소한 환자에게서 3회차 이후에 30% 임신율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패치 치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근육 주사를 이제 해본 연구도 있는데요. 저반응군에게 시험관하기 시술 시작 6주 전부터 3주 간격으로 2번 주사를 맞은 경우와 그냥 이제 시술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표와 같이 주기당 수정률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주기 취소율은 남성 호르몬 투여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임신율은 사용군에서 27%, 그렇지 않은 군에서 4.6%로 8배나 높은 주기당 임신율을 보여서 테스토스테론 주사의 효용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사 용량은 25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고요. 기존은 호르몬 주사가 난소 내의 성장 인자의 발현과 작용을 강화시키고 이 성장 인자가 난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계를 이용한 치료를 한 경우도 있어서요. 그 연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반응군으로 판명된 환자에게서 12.5mg 계를 체외 수정 시술 3주 전부터 날마다 한 번씩 피부에 도포한 결과 체친 난자 수, 성숙 난자 수, 수정률, 상급뼈 생성률, 착상률, 임신율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겔이나 주사, 패치 등 어떤 방법이든 난소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 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5세에서 43세 사이 저반응군의 시험관하기 시술 시 이 제제를 사용하면 약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좋아지고 태아의 기형적 요소 발현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하기 시술하기 2달 전부터 이 제제를 복용했던 저반응군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치 난자 수, 수정률, 상급뼈 생성률이 높아졌고 주사에 반응이 없어서 주기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헤마라 등의 배란 유도제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별 이득은 없었고 자연주기와 과배란 주기의 비교에서도 임신율이나 체치 난자 개수에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외 아스피린, 아르기닌, 브로모크립틴, 피리도스티그민 등의 투여 역시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난소 기능 저하 상태인 분들이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보조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통계적인 의의는 없다고 해도 여러 치료들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적어도 남성 호르몬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는 의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사용 가능하니까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